안녕하세요. 음악 설명가 가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경험한 좀 AKB 시스템, 그러니까 48 시스템과 한국의 지금 K-팝 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을 짧게 얘기 드리면요. 일단 일본은 그래서 아이돌에게 뭔가 요구하는 것들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아이돌은 꿈과 희망을 대신 이뤄주는 존재고, 그래서 뭔가 좀 판타지 같은 개념이 들어가요. 일본 아이돌들 의상들을 보면요, 되게 이제 왕자님, 공주 같은 의상도 많이 입거든요. 그리고 일본의 만화책, 애니메이션에 나올 것 같은 의상들을 많이 입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한국에서 보기에는 좀 낯선 의상들이지만 평소에 그런 의상들을 입고 다닐 일이 없고, 실제로 현실에서는 당연히 어디에서나 그런 의상들을 입지 않고 보통 애니메이션이나 만화에서만 존재하는 옷인데, 그걸 아이돌이 대신 실현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아이돌의 역할인 거예요. 한국에서도 당연히 무대 의상이 평소에 입는 의상들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평소에 우리들이 입는 의상에서 발전된 무대 의상인데, 일본은 그런 2D에서 입을 듯한 의상들을 직접 입기도 하죠. 그리고 안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일본 아이돌들은 그래서 팬들이 같이 출 수 있는 안무들을 좀 선호해요. 막 이 친구들이 춤 잘 추는 걸 보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요, 팬들이. 근데 한국에서는 이 친구들이 춤 잘 추는 걸 보고 싶으니까 춤을 굉장히 잘 춰야 되죠. 그리고 역시 트레이닝 시스템도 다르죠. 한국은 트레이닝 시스템이 엄청나게 생각보다 발전을 많이 했고, 그리고 트레이닝 세션에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그 장비, 시스템, 또 공간, 그리고 트레이닝 그 선생님들이 페이가 굉장히 세기 때문에 거기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일본도 뭐 4846 팀들도 트레이닝은 받아요. 근데 그 트레이닝이 데뷔 전에 한 달에 한 번씩 받고, 그러니까 이렇게 딱 정해져서 가끔 받는 거기 때문에 크게 연속성이 떨어지죠. 트레이닝은 연속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연속성이 떨어지고, 또 그 트레이닝 방법도 사실 이런 아이돌 음악에 특화된 게 아니라 그냥 오페라에서 트레이닝 하던 분들이 오셔서 트레이닝을 하기 때문에 조금 트레이닝 방법도 많이 차이가 나고요. 그래서 그 제가 생각하는 4648의 가장 큰 멤버들이 가지는 어려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 친구들은 춤을 춰본 적도 없는데 들어와서 트레이닝도 못 받으니까 대부분 선배들한테 배우거나 아니면 선배들이 췄던 공연 영상을 틀어놓고 본인들이 그거 따라 추거든요. 근데 선배들도 트레이닝이 완성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니까 계속 안 좋은 버릇들이 되물림이 돼요. 선배들이 안 좋은 버릇을 갖고 쳤는데 그대로 그걸 배우니까 또 안 좋은 버릇들이 생기고 안 좋은 버릇들이 생기고, 이게 참 아쉬워요. 그러니까 사실 프로듀스 프로그램에서도 그랬거든요. 한국은 기획사 출신들이 들어오니까 누가 누굴 가르쳐 줄 그런 거는 거의 없었어요. 대부분 트레이닝을 받고 들어오니까. 근데 또 거기서 누가 누굴 가르쳐 준다고 해도 그 가르쳐 주는 연습생 입장에서 본인이 트레이닝을 많이 받아서 기본기를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그걸 가르쳐 주니까 문제가 없는데, 일본은 프로듀스 때도 트레이닝을 받아본 적이 없는 친구들이 다른 친구들한테 이렇게 본인이 뭔가 춤을 잘 추고 노래를 잘한다는 이유로 가르쳐 주게 되니까 버릇이 계속 되물림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장 좀 트레이닝 부분에서는 크지 않나. 근데 일본이 뭐 아뮤즈나 에이벡스 같은 트레이닝을 좀 신경을 쓰는 기획사들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한국의 트레이닝과는 엄청 많이 차이가 있어요. 한국은 정말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트레이닝. 그 투자 비용 차이가 엄청 많이 나고 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아이돌의 또 차이점은 관리 체계. 한국은 굉장히 세세하게 관리를 해요. 뭐 식단도 그렇고 뭐 연습 시간 이런 것도 다 정해져 있는데, 일본도 뭐 그런 팀들도 있지만 일단 4648 시스템은 굉장히 제가 너프한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연습도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음식도 뭐 자유로 알고 있어요. 그냥 먹고 싶으면 먹고 다이어트 하고 싶으면 다이어트 하고. 그래서 4648에서 굉장히 몸무게가 많이 변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근간은 어쨌든 그 친구들이 스트레스를 음식으로 풀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좀 슬픈 이유는 있지만, 어쨌든 한국에서는 못 먹게 하니까 그러기가 힘든데, 일본은
본인이 스트레스 받으면 자유롭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약간 관리하는 차이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직도 한국에는 이 아이돌 문화는 10대가 압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시장이에요. 그리고 20대들. 요즘에는 이제 브레이브걸스도 있고 그래서 되게 나이 많은 팬들이 많이 생기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아직은 되게 적은 시장인데, 일본은 10대, 20대가 굉장히 많이 그 소비 문화를 이끌긴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뭐 40대, 50대, 60대 분들도 아이돌에게 돈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 차이가 좀 있다. 중국은 처음 이제 아이돌들이 형성됐을 때 일본의 아이돌을 굉장히 많이 따라했는데 그때 4648 시스템을 굉장히 많이 따라했기 때문에 뭐 직접적으로 AKB48이 SNH48로 진출도 했었고요. 뭐 지금은 따로 독립을 했지만, 그래서 이런 일본식 시스템이 굉장히 많고, 다만 그 독립 이후에 대부분의 그 트레이너와 제작자가 한국 사람들을 썼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일을 해볼 수 있었던 건데, 그래서 현재 중국의 아이돌들은 기본적으로는 아직 일본의 AKB 같은 시스템이지만 새로 생겨나는 아이돌들은 그냥 아예 한국 시스템인 친구들이 많아서 굉장히 빠르게, 그러니까 중국도 트레이닝과 이제 투자 비용을 엄청 많이 중요히 여겨서 무섭게 쫓아오고 있다. 뭐 요 정도? 어쨌든 요 내용을 걸스플래닛을 보면 또 계속 얘기해야 될 상황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한 번 더 정리를 했고요. 또 뭐 할 얘기가 있으면 다음번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얘기를 해주시고요. 우리 너무 싸우지 맙시다, 지금부터. 감사합니다. 안녕.